한국 역사의 흐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음, 그쵸? 통일신라의 성립 과정 어떻게 되죠? 음, 이거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 이것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늦게 국가로서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6세기 무렵 화랑도를 만들어 많은 인재를 키웠으며 한국 최초의 통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모양새를 갖추다는 게 뭐냐면은 모양새 뭐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면은 펄라님 방을 봐요. 이사를 왔어요. 펄라님이 방에 아무것도 없죠. 침대도 없고 서랍도 없고 그럼 뭐예요? 아 가구 사야겠다 이런 말 하죠. 네. 가구를 사서 지금 펄라님이 지금 사는 집에 이사 처음 왔을 때 뭐 침대도 사고 서랍도 사고 방에다가 뭐 액자도 걸고 꾸몄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아 이제 모양새를 갖추었다. 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 모양새를 갖추었다. 이 말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음, 필요한 게 있다. 펜이 없어요? 음, 음. 그거 음, 필요한 게 있다. 그러니까 국가로서 필요한 게 있다는 게 뭐냐면은 왕도 있고 군사도 많아야 되고 또 우리 잘 사는 나라 생각하면은 참 많은 게 있죠. 그 나라에 가보면은 맞죠? 뭐 도로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뭐 교통도 잘 돼 있고 그럼 뭐라고요? 아 모양새를 잘 갖추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게 다 있다. 그러니까 신라가 가장 늦게 모양새를 갖췄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가장 힘이 없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나라인데 고구려 백제를 어떻게 이겼어요? 당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이긴 거예요. 그쵸? 힘이 없는 나라가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신기한 일이죠? 음, 그때 볼 수가 있어요. 6세기 무렵. 그러니까 화랑도 이제 아까 말했죠? 15살 이상 어린 청년들을 불러서 만든 단체 군사 조직이에요. 군사 병사들. 자, 대표적인 유물이 뭐가 있다고 했죠? 음, 음.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신라도 불교가 있잖아요. 고구려도 불교였어요. 설명 들어본 적 있죠? 백제도 불교였고. 그러면은
고려도 불교였잖아요. 조선도 유교였고. 대한민국은 뭐예요? 민주주의죠. 이건 뭐냐면은 종교가 아니라 정치 이념이라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은 국권이 국민에게 있다. 국민주권주의라고 하잖아요.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민주주의니까. 그렇죠. 조선시대 조선의 주인은 누구예요? 고려의 주인은 누구예요? 음, 왕이죠. 네. 그러니까 조선의 정치 이념이 유교이듯이 유교면은 왕을 잘 섬겨라, 잘 따라라. 이게 질서다. 말하는 거예요. 불교는 뭐냐면은 불교는 그게 있잖아요. 옛날에 좋은 일 하면은 다음 생에는 뭐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불교가 윤회가 있잖아요. 윤회.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삶에서 아니 폴라님이 나쁜 짓을 하고 살면 다음 생에 뭐 곤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불교가. 맞죠? 그러니까 그럼 왕은 어떤 사람이다? 하늘이 정한 사람이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라도, 고려도, 백제도 다 불교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조금 아시겠죠?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은 원신이잖아요. 맞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유물은 첨성대,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이 다 경주에 있어요. 제가 경주 갔다 왔거든요. 첨성대, 불국사, 다보탑, 석고랑 경주에 있어요. 자, 고려의 성립 과정 어떻게 될까요? 북진전책 한다 했잖아요. 북진전책. 이게 뭘까요? 북진전책. 맞아요. 이게 고려예요, 고려. 고려 작았어요. 작죠? 고려라는 이름을 왜 지었다고 했어요? 왜 고려라는 이름이 있을까요? 고려라는 이름이 원래는 고려예요. 고려. 원래 이름은 고려예요. 이 이름을 흉내내서 고려가 만들어진 거예요. 좋은 이름이니까.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고조선이 있었으니까 조선도 있잖아요. 음, 좋은 이름이니까 따라한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고구려가 땅이 크죠? 맞죠? 그러면은 이걸 영토라 하잖아요. 영토가 크니까 이 영토를 회복하고 싶잖아요. 고려가 맞잖아요. 봐봐요. 우리 동네 이름이 홈플러스 마트예요. 근데 아주 작은 슈퍼마켓이에요. 그러면은 픽 하고 오잖아요. 저게 홈플러스라고? 그럼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고려인데 조만한 나라잖아요. 맞죠? 픽하고 오겠죠? 그래서 여기 북쪽으로 올라가자. 북진 전책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북쪽으로 가서 이 땅을 회복하자. 영토를 회복하자. 그래서 고려로 정했다. 대표적인 유물 뭐라고 했죠? 음, 네. 즉지, 그쵸? 예, 목화재배. 목화재배라는 거는 기른다는 말이죠. 우리 식물을 기른다고 표현하죠. 음. 그러면 그 목화로 뭘 했죠? 겨울에 입는 옷을 만들었다 했죠. 너무 고마웠겠죠. 옛날에는 우리 잘 사는 사람들은 겨울에도 옷 좋은 거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랑 펄라님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옛날에 어떻게 살았겠어요? 지금 이거 반팔이잖아요, 맞죠? 이런 거 입고 옛날에 겨울을 살았어야 돼요. 엄청 힘들었겠죠? 이 우리남이 목화를 가져온 건 정말 큰 일을 한 거죠. 네, 자, 좋아요. 그럼 조선의 건국 과정과 대표적인 문화유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쵸? 온천은 여기 지구 옆에 해가 돌고 달이 돌고 이렇게 별들이 도는 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거예요. 여기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있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원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림으로 나무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조선의 건국 과정. 건국 과정이 뭐냐면 나라를 만드는 과정 말하는 거예요. 조선의 건국 과정 어떻게 되죠? 네. 음, 음, 잘 들어볼게요. 건국이 무슨 뜻이라 했죠? 나라를 만드는 거. 건국이에요. 자, 건국이에요. 어떻게 건국했다?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태조 이성계. 라는 사람이 한양. 지금의 서울이죠. 여기를 도읍으로 수도로 만들었고, 이제 뒤에 건 빼버릴게요. 너무 길죠?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조선을 세웠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성계는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조선을 세웠다. 이렇게 한번 줄 쳐보실래요? 네. 이성계는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유교를 정치인으로 조선을 세웠다. 한번 자 여쭤볼게요. 조선의 건국 과정 어떻게 되죠? 음. 그건 빼도 돼요. 그거 빼고 요거 요거 요거만 외우면 돼요. 를 그쵸?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조선을 세웠다. 이렇게 다시 물어볼게요. 건국과정 조선의 건국과정 어떻게 되죠? 옮기고 좋아요. 화폐에 등장하는 사람과 역사적 사실 어떻게 될까요? 철원. 어떤 일 했죠? 그 사람들이? 음, 음. 성리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유교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네, 좋아요. 자, 이 그리고 이. 자, 이 일본의 침략 어떤 침략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조선이 망할 때, 이때는 조선이 있을 때거든요. 임진왜란. 그렇죠. 임진왜란이죠. 자, 세종대왕은 어떤 일 하셨죠? 신사임당은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 이거 한번 설명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혹시 이거 지금 지도 보여요? 대한민국 지도? 잘 보이죠? 이거 봐요. 여기도 바다고, 여기도 바다고, 여기도 바다잖아요? 일본이 여기 있어요, 일본. 일본이 중국으로 들어가려면 이 길이 한반도로 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본이 여기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언제라고 했죠? 임진왜란 1592년이에요. 좋아요. 임진왜란은 언제 있었다고 했죠? 네, 1592년. 네, 1592년. 좋아, 1592년이에요. 자, 태극기. 거는 무엇을 뜻하죠? 하늘. 고는 뭘 뜻하죠? 저 감은 뭘 뜻하죠? 이는 뭘 뜻하죠? 저 빨간색은 뭘 뜻하죠? 파란색은 뭘 뜻하죠? 여기 흰색 뒤에 바탕 있죠? 뭘 뜻하죠? 그쵸, 밝고 순수하다. 좋아요. 자, 국기대 맹세 볼게요. 이거 볼게요. 잘 보세요. 지금 태극기가 좀 다르죠? 여기 보면 이게 원래 태극기를 다는 방법이에요. 이거 왼쪽 거. 근데 이거는 현충일, 현충일. 현충일 날 뭐 조의를 표한다. 조의를 표한다는 건 추모한다는 말이에요. 추모. 추모한다. 그러니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감사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조의를 표한다는 게 누구한테? 현충일 날 한다 했잖아요. 현충일 날 누가 돌아가셨죠? 누구를 기념하는 거죠? 추모하는 거죠? 음, 그쵸. 그 중에 6.25 전쟁 참전했던 군인들 있죠? 참전이라는 거는 군대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 자, 자 다시 물어볼게요. 이 둘 중에 현충일 날 어떻게 깃발을 이렇게 매달까요? 둘 중에 1번, 2번. 네, 1번하고 2번 중에 뭐가 맞아요? 현충일 날? 몇 번이 맞, 그죠? 2번. 2번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추모. 추모? 맞아요. 추모하는 날. 조의를 표한다. 라고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주로? 돌아가신 분들이 주로 주로?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죠? 그 6.25 전쟁. 6.25 전쟁. 어, 그쵸. 나라 지키, 돌아가신.
그분들이 주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국기에 대한 경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손을 얹고 눈은 태극기를 봐야 돼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자, 국경일. 그러니까 태극기를 다는 거는 국경일에 다는 거예요. 그 국경일이 뭐가 있었죠? 중요한 국경일. 기념하는 날. 그렇죠? 그렇죠? 3일절 어떤 날이죠? 음, 1919년에 3월 1일 날 독립만세 운동을 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알겠죠? 1910, 다시 한번. 자, 대답해 보세요. 3일절이 어떤 날이라고요? 음, 음, 그렇죠. 그렇죠. 독립만세 운동 한 거를 기념한 날. 제헌절은 뭐죠? 그렇죠. 광복절 어떤 날이죠? 음, 8월 15일 뭐냐면은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거예요. 이제 조선이다. 국권을 되찾았다 하는 거예요. 원래 일본이 조선을 다스렸잖아요. 맞죠? 조선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일본이 조선을 마음대로 했잖아요. 쌀도 뺏어가고, 남자는 강제 침입하고, 여자는 위안부 끌고 갔잖아요. 그 일본 거니까, 조선이 일본 거니까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일본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조선이 되찾았으니까. 자, 개천절 어떤 날이죠? 그쵸. 근데 어떤 조선일까요? 그쵸. 옛날 조선. 우리 고조선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고자가 옛날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우리 조선이 또 있잖아요. 맞죠? 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은 여기 고조선에서 이름을 흉내낸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음, 한글날은 어떤 날이죠? 그렇죠.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한. 자, 음, 조의를 표현한 날. 언제죠? 이거, 태극기 내려서 조의를 표한다 했죠? 그날이 언제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국장 기간이 있어요. 국장. 국민장례식 기간. 음, 뭐 그런 기간이 있어요. 이건 좀 특별한 기간. 잘했어요. 자, 애국가는 녹음해서 토요일까지 저한테 보내주실래요? 애국가는? 아, 그리고 우리 일요일 날 저녁에 한, 한, 일요일 저녁 8시 수업 괜찮을까요? 일요일 날? 음, 일요일 저녁 8시. 좋아요. 자, 대한민국의 국화는 뭐죠?
어떤 의미가 있죠, 뭔가는? 좋아요. 한글.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러면은 훈민정음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된 거예요. 알겠죠? 우리 직지신체유절 기억나요? 그것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기록되었어요. 그럼 몇 년도에 반포가 된 거죠? 이 훈민정음이? 1446년. 반포가 됐다는 게 뭐냐면 이제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제 한글 만들었다. 이렇게 발표한 날이에요. 알겠죠? 1446년. 1443년 완성. 그러니까 완성한 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펄라님 회사에서 일할 때 물건 다 만들었다 완성했다고 말하잖아요. 다 만들었다고 보고는 언제예요? 완성하고 나서 좀 이따 가잖아요. 보고는. 펄라님 회사에서 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일을 완성한 거잖아요. 일 다 했다. 팀장님한테 이야기해야겠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만들긴 했지만 그거를 만들었다고 이제 알리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맞죠?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반포는 이제 알린다. 알려준다. 음, 발표한다. 나눠준다. 어, 나눠준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발표한다. 자, 한글날이 몇 월 며칠이죠? 좋아요. 자,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죠? 저 서울에 대중교통 뭐 있을까요? 그렇죠. 지하철 아주 잘 돼 있죠. 환승제도 뭐죠? 환승 제도는 무엇일까요? 음, 그렇죠. 갈아타면은 요금이 할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버스를 뭐 두 번 탈 수도 있고 지하철을 두 번 탈 수도 있잖아요. 환승을 하면은 요금이 할인돼. 환승 할인이 뭐라고 했죠? 교통카드. 어떨 때 환승 할인이 되는 거죠? 갈아탈 때. 자, 이제 산 볼게요. 여기 한국에 있어요, 한국. 여기 제주도에 제주도. 한라산 여기 있어요. 아시겠죠? 백두산 여기 있어요. 여기 중국하고 북한 사이. 아시겠죠? 백두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쵸? 한라산은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 남한에는 백두산이 없잖아요. 맞죠? 남한에서 높은 산 한라산. 백두산은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 이거 지금 호수가 보이잖아요. 호수. 이걸 천지라고 부르거든요. 천지호. 그렇게 불러요. 설악산. 여기 강원도에 있어요. 설악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제주도가 어디 있죠? 제주도 이쯤에 있죠? 제주도. 울릉도 어디 있을까요?
여기 경상북도에 있어요. 여기 경상북도라 부르거든요. 여기 이쯤에. 알겠죠? 독도는 여기 더 지나서 여기 이쯤에 있어요. 독도. 아시겠죠? 독도 있어요. 독도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입장은 사법의 법적 분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폴라님한테 아이 그 집 내 거야 이러면은 폴라님 뭐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럴 거잖아요. 맞죠? 맞죠? 왜냐면은 내 건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거 내 집이야 이러면은 웃기지 마 이럴 거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제 법원에 가자 해요. 화내겠죠? 내 건데 왜 법원에 가? 이런 거잖아요. 독도도 똑같은 거예요. 어. 내 건데 일본에서 자꾸 이제 그 국제사법재판소라고 있어요. 거기로 자꾸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내 건데.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동해가 어디 있을까요? 동해. 음, 동쪽, 동쪽 바다. 여기 볼게요. 여기가 한반도잖아요. 여기가 동쪽 바다예요. 동쪽 바다. 알겠죠? 동쪽. 동쪽이 오른쪽이라 생각하시면 쉬워요. 알겠죠? 서쪽은 왼쪽. 서해 바다 여기에요. 아시겠죠? 남해는 남쪽에 있다 해서 남해. 동서남북. 아시겠죠? 여기 동쪽, 여기 서해, 여기 남해. 삼면이 바다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반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좋아요. 여기 한강 어디 있을까요? 서울에 한강 본 적 있어요? 어, 음, 낙동강은 어디 있죠? 어디 있죠? 구미도 있고, 여기 안동 위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낙동강이. 이게 부산까지 이어져 있어요. 엄청 길죠? 압록강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중국하고 북한 사이.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중국으로 도망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압록강 봐요. 엄청 크죠? 이거 수영해서 갔나 봐요. 북한 사람들이. 엄청나죠? 네. 수영 잘하세요? 이거, 이거 건너갈 수 있겠어요? 수영해서? 네, 저는 네, 죽을 것 같아요. 자, 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볼게요. 3월에서 5월달이죠? 맞죠? 근데 봄인데 추울 때 있잖아요. 맞죠? 그걸 꽃샘추위라고 해요. 꽃샘추위. 봄인데 추울 때 뭐라고 한다 했죠? 꽃샘추위. 그쵸? 자, 여름. 여름은 어떻죠? 몇 월부터 몇 월까지죠? 몇 월부터 몇 월까지죠? 그쵸? 비도 많이 오고 태풍이 많이 오죠? 가을은 언제죠? 그쵸? 선선하죠? 그리고 단풍나무 많이 볼 수 있죠? 겨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캄보디아에 겨울이 있어요? 아, 폴라님 처음에 여기 살 때 힘들었겠네요, 겨울에. 음, 부럽다. 힘들었구나. 자,
이제 한양을 볼게요. 한양. 한양이잖아요. 한양이 수도잖아요. 수도. 수도를 지키는 성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문. 이 남쪽에 있는 게 남대문이에요. 숭례문. 아시겠죠? 이건 꼭 외워야 돼요. 남대문이 어디다 했죠? 숭례문. 남대문이 뭐라고 했죠? 이름이, 다른 이름이?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여기 네 개의 문이 있어요. 서대문은 돈이문. 돈의문. 그렇죠. 서대문은 뭐라고 하죠? 여기서? 흥인지문. 자, 북대문은 뭐라고 한다 했죠? 그렇죠. 혹시 궁궐 유명한 거 알아요? 음, 또 뭐가 있죠? 가장 큰 거. 경복궁. 좋아요. 경복궁 알면 돼요. 자, 볼게요. 자, 그 광역시 어디 있을까요? 인천, 서울, 울산, 대구, 부산, 인천, 서울 아니고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6개죠? 음,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광역시. 음, 음, 음. 아, 이 그림 그리고 망했다. 우리 위치를 알아볼까요? 한국에 있어요, 한국. 자, 부산 어디 있어요, 부산? 여기서. 부산 여기 하나 있죠? 자, 대구 어디 있어요? 저 대구 중간. 울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부산 위에. 자, 광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광주. 전라도. 자, 대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서울에서 2시간 걸려요, 대전. 엄청 멀어요. 자, 인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대전 위에 있어요. 네, 대전에서 2시간 걸려요. 대전, 인천이에요, 여기. 인천도 엄청 멀어요. 자, 오늘 좀 많이 어렵죠? 이거 많이 들었던가요? 좋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식목일이 무슨 날일까요? 어린이날은 뭐예요? 음, 좋아요. 어버이날은 뭐죠? 이거 부모님한테 가슴에 꽃다가 드리는 거예요. 5월 8일 날. 그래서
아니, 폴라님 애기가 있잖아요. 맨날 학교에서 카네이션 만들어 올 거예요. 카네이션 꽃. 5월 8일마다. 저도 이거 맨날 했어요, 학교에서. 저는 꽃을 못 만들어요. 항상 망했어요. 꽃을 만들어도. 자, 자, 스승의 날 무슨 날이죠? 현충일 무슨 날이죠? 그쵸, 맞아요. 좋아요. 이렇게 했고, 자, 2가 빨리빨리 할 수 있죠, 지금. 자, 지금 이거 왜 설명하냐면은, 일본의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중국이에요, 중국. 맞죠? 그러면 한국이 꼭 필요하다 했잖아요. 맞죠? 한국이 길이에요, 길. 일본한테 가깝잖아요. 맞죠? 한국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럼 한국을 뺏어야겠죠, 일단.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뺏고 어디를 뺏었어요, 다음으로? 중국. 중국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먼저 뺏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조선하고 중국은 친했어요. 청나라였거든요, 중국은. 근데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려면 청나라를 먼저 이겨야 되잖아요. 맞죠? 맞죠? 왜냐면 친하니까. 힘센 형이 친구면은 그 약한 친구 못 괴롭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폴라님 옆에 이제 힘센 친구가 있어요. 누가 폴라님 못 괴롭히잖아요. 친구들. 그러니까 일본이 이 청나라를 먼저 싸워서 이겨요. 힘든 친구 없어졌어요. 중국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남았죠. 조선이랑 러시아랑 또 친해졌어요. 근데 일본이 또 이게 싫었어요.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요. 또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기니까 1905년에 그 일사조약. 일사조약이 뭐냐면은 조선은 이제 뭐예요? 다른 나라한테 친하게 지낼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펄라이님이 지금 집주인이라고 해봐요. 근데 어, 제가 이제 옆집 사람인데 펄라이님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 이 집 이제 어, 계약서 쓰는 거 내가 할 거야. 그럼 이 집주인이 아닌데 제가 집주인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황당하잖아요. 그걸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를 완전히 뺏은 게 몇 년도죠? 1910년. 1910년 한일 합방조약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 말했던 거는 1905년 의사조약. 외교권을 뺏은 거예요. 외교권 뺏었다는 거는 봐봐요. 한국이 다른 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건 자기 자유잖아요. 맞죠? 근데 그거를 일본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황당하죠, 그러면은? 맞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중국한테 친하게 지내자고 연락을 하고 싶으면 일본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 희한하잖아요. 맞죠? 조선의 주인은 조선인데. 그게 1905년의 의사조약이었어요. 그럼 한일 합방조약은 언제 했죠? 10년. 10년?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죠? 그럼 만세운동 언제 한다 했죠? 그쵸. 그래서 이 나라를 되찾으려고 3일 만세운동 했어요. 만세운동 어떻게 해서 심패하니까 다 어디 갔어요? 독립운동가들.
만주로 갔죠. 독립운동가들. 독립운동가들은 만주로 갔고.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는 강제징직됐고 여자는 위안부 갔고 쌀하고 자원은 뺏겼어요. 자, 한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 어디 있죠? 음, 음, 밀접한 관계. 가까운 나라예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주변 나라?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어떨까요? 그렇죠. 어떤 문화적 영향이면은 한자도 중국에서 들어왔죠? 맞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문자가 없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한자를 써요. 우리 캄보디아도 한자 썼잖아요. 옛날에. 기억나죠? 똑같아요. 어. 그리고 유교도. 조선의 유교였잖아요. 정치 이념이. 그것도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불교도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음. 한국과 일본의 관계 어떻다 했죠? 갈등이 있죠? 그쵸? 근데 경제적인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다. 교류가 활발하다는 건 서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또 서로 물건도 사고 팔기도 하고 경제적 교류. 교류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라님하고 저하고 이제 연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교류를 한다는 거예요. 음, 친하게 지낸다, 연락한다, 교류하는. 저랑 펄라님은 지금 교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의미. 일본하고 한국하고 친구처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왜 식민지 지배 문제로 한국하고 갈등이 있냐면은 일본에서는 한국에 사과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한 적 없고, 그리고 그런 말을 했어요. 위안부는 창녀다. 창녀가 뭔지 알죠? 근데 위안부는 왜 갔어요? 억지로 끌려간 거잖아요, 여자들이. 돈 받고 창녀 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거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그래서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위안부를 창녀라고 부르니까. 음,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엄청 안 좋아해요. 자, 한국과 미국의 관계 어떨까요? 음, 음.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어떨까요? 좋아요. 자, 일제강점기. 일본이 1910년대 이후에 한일 합방 조약있잖아요. 한국이 어떤 일을, 조선이 어떤 일을 겪었죠? 음, 음. 그리고요. 좋아요. 일본의 식민지배. 이 벗어나려고 무엇을 했죠? 음, 국채 보상운동. 이게 뭐냐면 국채. 국채가 나라의 빛이라는 거예요. 국채. 나라의 빛이다. 우리도 집에 빚 있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맞죠?
국제보상운동, 나라의 빚을 갚자는 운동이에요. 나라의 빚. 음. 나라의 빚이 뭐 1억 원이 있고 10억 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갚아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국제보상. 돈이 엄청 컸어요. 다 독립운동. 음, 음, 잘했어요. 자, 임시정부는 어때요? 어떤 거죠? 왜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1919년에 3.1조 운동했다 했잖아요. 독립 만세 운동. 근데 그거 할 때 일본 사람들이 총으로 다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면 독립운동을 조선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우리나라 국권을 회복한 날. 국권. 조선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본한테 뺏겼던 거잖아요. 음, 그쵸. 이거를 기념하는 날이 뭐라고 했죠? 몇 월 며칠이라고 했죠? 매년 8월 15일마다 기념하고 있죠?